이어서 오늘은 수능 특강 90쪽에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해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 90페이지 나와 있는 하나의 확률 분포표를 적어놨습니다. 2, 4, 6을 확률 변수로 가지는 각각의 확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 분포표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와가지고 그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열심히 해봤었죠.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와서 만든 표본 평균 x바가 가능한 것들은 어떻게 되죠? 2 뽑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또 2 뽑으면 4가 되겠죠? 그거를 2로 나누니까 2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뽑고 4 뽑으면 어떻게 되죠? 6이니까 2로 나누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4 뽑고 4 뽑던지 아니면 2 뽑고 6을 뽑으면 합이 8이 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4하고 6을 뽑으면 그 합이 10이 되죠. 그럼 그 10을 또 2로 나누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을 두 번 뽑으면 또 그 합은 12가 되니까 2로 나누면 6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 만들어 볼게요. 그럼 2가 될 확률은 2 두 번 뽑아야 되니까 얘 두 번 나와야 되죠. 그러면 9분의 1, 3 뽑으려면 2하고 4 뽑던지 아니면 4 뽑고 2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둘 곱한 거에 곱하기 2, 두 번이니까 그럼 9분의 2가 되겠나요? 4 되려면 4를 두 번 뽑던지 아니면 2 뽑고 6 뽑던지 아니면 6 뽑고 나서 다시 2 뽑던지, 총 세 가지 경우죠. 그럼 3분의 1, 3분의 1 곱한 것이 세 번 있으니까 9분의 3 되겠나요? 9분의 3, 물론 약분시키면 3분의 1이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5 되려면 4하고 6 뽑던지 6하고 4를 뽑아야겠죠. 그럼 3분의 1, 3분의 1 곱한 것이 두 번 있으니까 다시 얘는 9분의 2가 될 거고, 6이 나오려면 6 두 번 뽑아야 되니까 9분의 1이다. 그럼 전체 다 더한 것은 1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평균 EX 어떻게 구하죠? 평균 EX 당연히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거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된다? 아마 4가 나올 거다. 여러분들 한번 해봐도 돼요. 4가 나와요. 그리고 그럼 분산 VX는 어떻게 되죠? 분산 VX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방법 이걸로 할게요.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그럼 어떻게 되죠? X 제곱을 해야죠. 그럼 이거의 제곱 4 나오고 이거의 제곱 16 나오고 이거의 제곱 36이 나와서 어떻게 된다?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 4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럼 아마 그것을 계산하면 3분의 8 나오나 봐요. 3분의 8 계산 과정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를 루트 씌운 루트 3분의 8이 나온다. 루트 3분의 8. 그러면 유리화까지 한다면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3분의 2 루트 6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알겠죠?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x바의 평균 얘는 어떻게 구할 건가? x바의 분산 얘는 또 어떻게 구할 건가? x바의 표준 편차 얘는 또 어떻게 구할 건가?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러면 방금 전에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와서 표본 평균 만든 이놈들을 보니까 만들었으면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다 더하면 돼. 분산은 이것들 제곱 한 다음에 또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 빼면 돼. 그럼 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건 그나마 지금 크기가 2니까 가능했고, 그럼 크기가 3이면, 크기가 5면, 뭐 크기가 10이면
그럴 때는 이제 이 X바에 관련된 확률 분포표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곱하고 다 더해보면 그 값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4가 나옵니다. 계산 과정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X바 평균의 제곱을 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X바 제곱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얘 4 되고 9 되고 16 되고 25 되고 36이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이거의 제곱을 빼면 실제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가 나오나 봐요. 3분의 4.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걸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3분의 2가 돼서 유리화를 하면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럼 이걸 도대체 방금 말한 것처럼 크기가 2니까 그나마 잘 만들어서 했는데 크기가 3이건 크기가 4건 뭐 크기가 10이어 버리면 이 표를 만들기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과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그런데 얘를 잘 살펴보니까 얘랑 관계가 있고 또 얘랑 관계가 있다 이거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EX랑 EX파 어때요? 같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집단,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과 같다. 이해되나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보면 무조건 표본 크기 얼마든지 간에 표본 평균을 만들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무조건 모평균과 같아요. 그걸 수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크기가 2잖아요. 크기가 2. 그러면 원래 분산, 모분산을 크기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분의 8 하면 3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Vx를 그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얘를 루트 씌운 걸 건데, 얘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vx, 그럼 분모는 루트 n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 vx니까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 x가 되겠나요? 결국엔 얘도 이렇게 해서 물론 구하긴 했지만 굳이 이거 안 구해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요 모 표준 편차였던 애를 크기가 2니까 루트 2로 나누면 계산하면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무조건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그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누면 된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된다. 특히 3번 나중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능특강 91쪽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을 이용한 문제 풀어볼 거예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 확률 변수 x가 2, a, 8. 그리고 그때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 p, 6분의 1. 그리고 이 x바가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 5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죠? 당연히 얘네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 붙었을 때 있다가 3분의 1하고 6분의 1 둘 더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이랑 6분의 1 더하면 통분시키면 얘는 6분의 2니까 6분의 2하고 6분의 1 더하면 6분의 3, 2분의 2 되죠? 그럼 당연히 b가 얼마가 돼야겠어요? 당연히 b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 까지 이해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10이죠, 10.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크기가 10인 그럼 표본 평균 X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 즉 여기에서 요놈을 10번 뽑아야 돼. 2라고 적힌 공 하나, A라고 적힌 공, 8이라고 적힌 공도 있어. 거기서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하나 뽑고 또 집어넣고, 또 하나 뽑고 또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걸 10번을 해서 그 10번의 평균들이 X바라고. 그럼 엄청 많거든, 엄청. 그럼 얘들이 엄청 많은 증점에서 그것을 곱하고 다 더한 것이 얘인데 하기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표본의 크기가 10인 요 표본 평균 X바를 생각 안 하고 풀으란 문제예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적었던 이 공식.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 모 평균이랑 같다. 즉, 이 X바, O 값은 누구랑 같냐면 이 X랑 같아요. 이 X. 그런데 이 X는 그나마 구하기 쉽잖아. 3개밖에 안 되니까. 이 X 어떻게 돼? 곱하고 더하면 된다. 그럼 얘랑 얘 곱하면 3분의 2. 얘랑 얘 곱하면 2분의 1A. 얘랑 얘 곱하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그 더한다. 그게 지금 5다 이거지. 그래서 얘 실제로 계산해보면 A 값이 얘 더하면 얼마예요? 3분의 6이니까 2죠. 그럼 2 넘어가면 3 남을 거고 2 올라가면 A는 6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A가 6인 것까지 이제 알아냈어요. 6인 것까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A 더하기 B 더하기 V X 바를 구해야 되는데 A 방금 전에 6인 거 알았고 B는 아까 2분의 1인 거 알았고 이제 VX 바 값만 알아내면 되는데 요 VX 바도 당연히 이걸 못 만들겠습니까?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 VX 바는 누구랑 같다? n분의 VX랑 같다. n이 10이잖아요. 10. 크게 n 10. 그럼 VX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VX는 다시 또 여기에서 분산 구하는 방법. X의 제곱들 평균해서도 되고. 한번 이번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분산의 정의. 물론 다시 말하지만 VX가 뭐냐면 VX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건데 지금 이것도 제곱하면 얘 4 되고 얘 36 되고 얘 64 되잖아. 좀 크다 이거지. 그래서 분산의 정의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 이거 기억나나요? 그 말은 평균이 5였으니까 얘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 얘에서 5 빼면 1, 얘에서 5 빼면 3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제곱. 그럼 이거 제곱하면 9, 이거 제곱하면 1, 이거 제곱하면 9.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해도 된다고. 이 두 번째 방법. 둘 다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결론은 그럼 분산은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6분의 9니까 2분의 3. 그러죠? 더한 거. 나누기 크기 얼마? 10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얘 얼마예요? 이게 지금 2네요. 뭐 5. 그럼 10분의 5니까 2분의 1 되겠네. 2분의 1. 그래서 이 VX 반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A 값 6, B 값 2분의 1, VX가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 저 세 가지 공식 잘 기억해야 돼요. 관련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91쪽 유제 2번. 모집 단위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 당연히 보자마자 이 세 개로 하고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겠구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 주어진 게 2X바. 이제 익숙하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 평균과 같으니까 얘는 2X가 돼야 된다. 그럼 2X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0이 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럼 결론은 얘랑
얘만 곱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C.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V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N분의 VX로 구한다. 그럼 이제 VX 구하기 위해서 X를 제곱을 하자. 1, 0, 4 되겠네요. 1, 0, 4. 그러면 VX 어떻게 되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더한 거. 그럼 얘랑 얘 곱하면 A. 얘 욕고 얘랑 얘 곱하면 4C. 그 다음에 꼭 놓치면 안 될 거. 반드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방금 평균이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놈의 제곱은 4분의 1. 근데 지금 표본의 크기가 얼마죠? 문제에서 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0분의 7이 요놈이다. 그럼 여기 분모의 3을 올려서 곱하면 어떤 식 나오죠? A 더하기 4C 마이너스 4분의 1은 얘 올려서 곱하면 20분의 21이다. 그럼 얘 넘겨서 계산하면 세 번째도 A하고 C에 관한 식 나오겠죠?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A하고 C 나올 거고 그 A하고 C 구한 거를 다시 여기에 넣으면 B까지 구할 수 있을 거니까 A, B, C를 각각 다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답은 1000A, B, C니까 계산하면 아마 A가 10분의 1, B가 5분의 3, C가 10분의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어서 92쪽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했던 거는 솔직히 지금까지 수능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할 이 내용은 수능에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정규 분포에서 했던 작업들을 표준 정규화시켜서 푸는 문제들 많이 할 거니까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9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지금 많은 글들이 나와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요거 괄호 1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 n,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 n,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게 굉장히 말이 긴데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 앞에서 많이 했었죠. 정규 분포 단원에서. 근데 거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오면 그 표본의 평균이 있겠지. 그 표본 평균 x바들도 새로운 정규 분포를 형성하더란 얘기야. 새로운 정규 분포를. 그러면 그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들인 요 x바도 새로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정규 분포에는 두 가지 항목이 필요하잖아. 뭐랑 뭐가 필요해?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필요해. 즉 우리는 이제부터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뭔지만 알아내면 끝났는데 이미 아까 했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쩐다고? 모 평균과 같다고. 근데 지금 모 평균이 얼마야? n이네. 그래서 이거 빨간색으로 할 걸 그랬네요. 표본 평균 x바도 새로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평균은 변함이 없고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이제 뒤에 표준 편차의 제곱만 쓰면 되는데 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생겼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게 공식입니다. 잘 들어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거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오면 그 표본의 평균인 x바도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계속 그 돼지 농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돼지 10,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돼지 농장 주인이 잘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돼지 한 마리의 무게, x는 돼지 한 마리의 무게입니다. 이 돼지 한 마리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평균에 제일 많이 모여있고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뭐 평균보다 훨씬 크든지 평균보다 훨씬 작든지 그럴 때 평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분포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면 그 돼지 전체 만 마리의 평균이 만약에 40kg이었다면 그 돼지 만 마리들 중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40kg에 가까운 놈들이 제일 많고, 슈퍼 돼지들 한 60kg, 70kg 된 놈들은 별로 없고, 또 굉장히 빈약한 애들 한 20kg, 15kg 되는 돼지들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왔어. 크기가 n인 10마리면 10마리, 50마리면 50마리 되겠죠. 그럼 그 10마리면 10마리를 합시다. 10마리의 평균을 재보니까 x1, 자, 바로 할게요. x1 표본이니까. 또 다른 10마리를 또 뽑아왔어. 10마리. 또 다른 10마리를 뽑아와서 걔의 평균을 재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겠죠. 또 따로 10마리를 또 뽑아와서 평균을 재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표본들을 여러 개 뽑아와서 그 표본 평균들, 얘들 x1 그 10마리의 평균, 또 10마리의 평균, 또 10마리의 평균, 그 평균들이 새로운 정규 분포를 형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놈들이 물론 전체 모집단 돼지 만 마리의 평균이 40이었다고 하면 뭐 얘는 뭐 38 될 수도 있고, 얘는 41 될 수도 있고, 뭐 얘는 40.3 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평균 M에 많이 모여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놈들의 평균이 결국에 모평균 M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의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 X는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의 무게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놈들은 그 크기가 n인 그 표본의 표본 평균들이 새로운 정규 분포를 형성한다. 즉 얘네들이 또 잘 계산해 보니까 평균 m에 많이 몰려 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보세요. 예제 3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커피 음료 한 캔의 용량은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10인. 이거는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잘하려면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 X가 뭐가 돼? 커피 한 캔의 용량이 되겠죠. 지금 문제 내에 X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내가 X를 쓰겠다는 얘기는 X가 뭔지는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커피 한 캔의 용량이라고 한다면 그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10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는 앞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커피 음료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이제부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죠. 우리 저번에 했던 임의 추출, 그리고 그 25캔의 용량의 표본 평균, 그러니까 임의 추출이란 말, 표본 평균이란 말, 그리고 뭐 크기가 나왔으니까 이때부터는 통계적 추정 문제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거 제발 잘 따라하세요.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똑같이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25캔, 즉 크기가 지금 25인 표본을 뽑아온 거지. 그렇다면 그 표본 평균 X바가 새로운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어떻게 따르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평균 변함없다고, 표본 평균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준 편차가 바뀐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새로운 표본 평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라 그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 그런데 표준 편차가 뭘로 바뀌냐면 루트 n분의 n이 15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은 새로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내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는 거지. 평균 250이고 이걸 마저 루트 25가 5니까 5분의 12죠.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바뀌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잘 보세요. 세 번째 줄. 표본 평균이 251 이상이고 253 이하의 확률. 그럼 확률이니까 대문자 P 쓰고 251 이상 253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 가운데 X 써야 돼? X 바 써야 돼? 뭐라 했어? 표본 평균이 251 이상 253 이하잖아. 표본 평균 누구예요?
x 바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다가는 x 바를 써야 된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x 바니까 이제부터는 주인공이 누구야? 요거 아닌 요거죠, 요거. 만약 여기가 x였으면 저번에 했던 정규분포 문제예요. 이게 x였으면 이거 쓰면 돼. 근데 문제가 표본 평균이 251 이상, 253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x바에 관련된 이 정보를 쓰면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표준 정규화 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지금 10 아닙니다. 이제 x바 입장에서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2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251 마이너스 250 보다는 크거나 하고 z로 바꾸고, 또 2분의 253 마이너스 250 이거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앞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 이제부터 뭐 p 2분의 1이니까 0.5,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1.5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많이 했던 거 z, 그 말은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고 가운데가 0인 상황에서 0.5부터 1.5까지의 요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0부터 0.5까지의 넓이에 1.5까지지 0부터 1.5까지의 넓이 얼마죠? 0부터 1.5까지가 0.433이네요. 0.4332에서 뭐 하면 돼?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네. 0부터 0.5까지 0.192로 0.1915 그래서 얘들을 빼면 답이 나온다. 그럼 답이 아마 0.2417 나옵니다. 이해되죠? 아무튼 결론은 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크기가 n인 뽑아온 표본의 평균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잘 찾아내서 이 데이터들을 표준 정규화 시키는 작업에 잘만 대입하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93쪽에 유제 4번. 어느 떡집에서 판매하는 백설기 한 개의 무게는 평균 m,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문장을 읽으면 백설기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했을 때 평균 모르네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 요놈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떡집에서 판매하는 백설기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개, 얘가 표본의 크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대로 한다면 N16을 밑에 쓰고, 그렇다면 X바가 어떻게 된다? 새로운 정규 분포 평균은 그대로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 같으니까 그대로고, 뒤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 그럼 얘를 완벽하게 계산해보면 X반 어떻게 되죠? X반은 M, 루트 16은 4니까 4분의 2, 2분의 1 되겠나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 표본 평균이 101 이하의 확률. 표본 평균 X바가 101 이하의 확률. 그게 지금 0.0228이래. 이제부터 하면 되겠네. 예. P. X바를 Z로 바꾸고, 여기 밑에 표준 편차 뭐 써야 돼요? 2가 아니라 2분의 1 써야 됩니다. 주인공이 X바니까. 그래서 2분의 1분의 101 마이너스 아직 모르는 평균 M.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Z. 얘 범분수 작업을 하면 2가 올라가니까 202 마이너스 2M 되겠나요? 그게 지금 0.0228이다. 지금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가 0, 2값 202 마이너스 2m 이 값은 일단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여야겠죠. 그래야 여기 있어가지고 이 값이 여기 있을 때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0228 되겠죠. 만약 이 값이 양수였다면 이렇게 돼서 이 넓이일 거니까 0.5보다 크잖아요. 나올 수가 없겠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0.0228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이 값이 얼마나 얘기일까? 이 값이 절반 0.5에서 0.0228 빼면 0.0228
0.477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0.4772라는 얘기는 그 표에 의해서 일단 어떤 값이랑 관련이 있다? 2랑 관련이 있다. 근데 음수니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요. 즉, 요 값 202 마이너스 2n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 넘기면 2n, 얘 넘기면 204. 그래서 2m이 204니까 m은 102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이것만 잘 흐름만 파악해서 이거 만들어내가지고 이것만 잘 적용시키면 답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 계속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